이번 시간에 장애인연금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제정된 공공부조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기초연금법하고 내용이 약간 비슷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의에서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왜 중증장애인이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장애인연금은 경증장애인이 받지 못합니다. 중증장애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냥 중증장애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 모두 참고하시고요. 소득 인정액은 말씀드렸었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오른쪽으로 화살표, 부양의무자 안 보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이라고 쓰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자, 그래서 중증장애인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7번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있죠. 똑같아요. 재산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2번 정도만 보시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따라서 계층 간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의욕,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장애인연금에 급여를 줬는데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소득 계층의 어떤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 말입니다. 자, 수급권자의 범위, 별표 하나 중요합니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첫 번째 18세 이상입니다. 자, 날개 쪽에 써주세요. 장애인연금입니다. 자, 장애인연금은 2010년에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장애인연금에서 첫 번째 쓰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애인의 연령이 있습니다.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d 중증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조문을 보겠습니다. 자, 18세 이상의 동그라미 1, 중증장애인의 동그라미 2, 소득인정액의 동그라미 3.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소득, 재산, 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선정기준 2020년 현재 단독가구가 122만 원이고 그 다음에 부부가구가 1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매년 바뀝니다. 점점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기초연금과 다르죠. 기초연금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그 자리만 현관펜 밑줄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중에 소득 하위 70%가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세 이상입니다. 연령이라고 시험에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장애 정도로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 그대로 소득 인정액 그대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연령과 장애 정도와 소득 인정액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은 말씀드렸습니다.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 분들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고요. 3번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이 밑에 있는 분들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기초연금에서 했던 거예요.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직역연금을 넣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이거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장애인연금의 종류와 내용인데요. 자,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됩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되는데, 이 부가급여는 바로 월정액, 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월정액으로 정해진 거고, 이 기초급여가 바로 앞에서 했던 기초연금액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2021년부터 얼마요? 30만 원. 똑같습니다. 2021년부터 30만 원 지급합니다. 월 30만 원.
여기에다가 월정액에서 부가급여로 더 얹어주는 게 있어요. 장애인연금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기초급여가 보이시나요? 부가급여가 보이시나요? 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존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가 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일부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는 돈이라 보시면 돼요. 자, 기초급여액이 나왔습니다. 기초급여액이 바로 요거죠. 기초급여액이 바로 이겁니다. 1번 기초급여의 금액, 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의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는데요. 다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급여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뭐만 보면 됩니까? 니은 아니요. 니은 말고 리을입니다. 제가 별표 쳐놓은 거. 리을은 2021년의 기초급여액은 여기 있네요. 월 30만 원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지금 현재는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차상이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그 다음에 교육급여 수급자 이런 분들은 30만 원을 받고 나머지 분들은 25만 원 좀 넘게 받는데 2021년만 하시면 돼요. 2021년에 월 30만 원 지급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죠? 가액 규정이잖아요. 자, 거기 보면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동그라미 기초급여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그라미,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부 동시수급 시 각각 20%씩 감액합니다. 각각 20%씩 감액한다. 자, 그 각각 자리에 다른 배우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각각 자리에 다른 배우자 X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수급자 중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중복급여잖아요. 자, 장애인연금에 이게 나가요. 이게 나가는데 기초연금도 이거 받는 분이 있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분이 받는 거니까. 그래서 기초연금의 기초연금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하고 같은데 이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죠. 이 두 가지 생기면 한 가지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권자 중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부가급여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쓰세요. 지급한다 X입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나와야 되는데 지급한다 하면 X라고요. 지급하게 되면 중복급여가 돼요. 두 개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것이라서 이거는 우리 법에서 용납을 거의 안 하고 있죠. 자, 정리됐고요. 기초급여의 적용기간 똑같습니다. 해당 조정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조정년도라고 했잖아요. 여기 기초급여에 30만 원 이거 조정하는 것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가 상승하니까 몇천 원씩 올라요. 해마다 몇천 원씩 오르더라고요. 몇만 원까지는 안 오르고 몇천 원 정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딱 그거 정하고 그 다음에 12월 말 정도에 이제 다음 연도에 얼마 줄 것인가 결정해서 또 다음 연도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자, 부가급여액이 있는데요. 월정액으로 하며 월정액 나왔죠. 월정액으로 한다. 밑에 거기 보면 시행령 별표 부가급여액을 제가 넣어드렸거든요.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넣어드렸어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급여는 그냥 월정액이구나. 어떤 케이스일 때는 월 얼마 이렇게 드리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의 신청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신청부터서는 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항상. 그래서 이 장애인연금에서는 이 대목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이것도 5년짜리예요. 소멸시효 5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정리가 되었고 장애인연금의 신청이 있는데 제가 또 이거 콕콕 집어서 갈게요. 1번 들어갑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수급 희망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분 중증장애인 분들은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공무원이 나오죠.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을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수급자,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직권 신청이라고 말했어요.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중증장애인이 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의 금융정보 밑줄, 니은의 신용정보 밑줄, 디귿의 보험정보 밑줄 치세요. 자, 묶어요. 누설시 5천입니다. 5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요. 24번 벌칙에 나올 거예요. 여기다 살짝 메모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는 참고하시고요. 신청에 따른 조사가 있습니다. 신청에 따른 조사는 맨 아래 기억에 보면 수급희망자,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본다. 부양의무자 없네요. 네, 부양의무자는 제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니은 가구 특성 장애 정도 봐야 되겠죠. 장애 정도를 왜 봐야 될까요? 중증장애인이 맞는 거니까 장애 정도도 봐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고 어디를 또 보시냐?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번은 시군구청장은 수급권자 등의 조사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류, 자료 제출 및 조사 질문 자료 제출 요구를 2번 이상 그 자리 밑줄 2번 이상 거부망에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번이었어요. 기초연금 2번이었어요. 장애인연금도 2번입니다. 이해되신가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가시죠. 11번에 보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있는데 참고하셔도 되고요.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1번만 체킹. 자,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 동그라미 확인 밑줄. 자, 장애인연금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년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따른 조사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자, 왼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장애인 연금 지급 적정성, 장애인 연금 지급 적정성 조사 땡땡 매년마다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 기초연금의 적정성 평가 몇 년마다 있어요? 5년마다 있죠. 장애인연금은 매년 하네요.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제 기억에 이거 시험 지문 하나 들어갔습니다. 선택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금융정보 등의 제공이 있죠. 13번 참고하셔도 됩니다. 다만 4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 그 자리만 밑줄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하면요 5천 누설하면요 5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됐고요.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있는데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16번 장애인 연금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소멸입니다. 사망하면 소멸합니다. 국적을 상실하면 소멸하고요. 국외로 이주하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수급권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다. 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을 넘어버렸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애 정도가 변경됐어요. 중증에서 경증으로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증장애인만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때는 소멸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정리가 됐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정지는 참고하십시오.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신고의 의무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장애인연금의 환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며칠 이내 90일 이내 2번 들어갑니다. 이 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모든 법에 이 신청은 90일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세요. 시효 나오죠? 시효. 소멸시효 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받을 권리와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자체의 권리는 5년간 동그라미,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벌칙입니다. 1번 금융정보 등을 사용,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금융정보 등이 아니면요. 3. 2번에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시, 군, 구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정보 등 나오면 5예요. 알았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박스 보면 최근 장애인연금법 개정 이후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장애인복지법에서 등급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간 건데요. 자, 거기에 보면 1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시스템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그 수급 자격 등을 제한하고 있고 현행법 또한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1급, 2급 인 사람과 상급인 사람 중에 대통령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급수가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밑에 밑줄이 쭉 쳐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중증은 1급에서 3급, 경증은 4급에서 6급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 등급제 변경을 이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 지급 결정,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에서 장애 등급이란 말을 다 뺐어요.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장애 정도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중요해요. 면접에서 나올 수 있고요. 자, 아래에다 써보세요. 2019년 7월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 폐지 되었고요. 자, 폐지되면서 장애 등급이란 말이 사라졌어요. 장애 등급이란 말이 장애 정도로 바뀌었죠. 그러면 장애 정도가 어떻게 바뀐 거냐? 우리가 이제 심한 장애인이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심각한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중증과 경증으로 하는 거예요. 중증과 경증 이렇게 장애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받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급수라는 그 1급, 2급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장애 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용어가 폐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 폐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혼동이 없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긴급복지지원법 들어갑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은 공공부조 이제 마지막 법률인데요. 자, 날개 쪽에 써보세요. 긴급복지지원법. 거기 보면 2005년 제정이라고 돼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이제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한시법이었어요. 5년간만 하자. 그래서 한시법이었어요. 일몰법이라 하죠. 한시법 아닙니다. 이제는 한시법 아닙니다. 영속법이다라고 해요. 중간에 개정해서 영속법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긴급이라고 그랬어요. 긴급이면 뭘까요?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도우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복지 지원을 해줘요. 먼저 조사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니까 먼저 지원해요. 선지원 후조사예요. 이것도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요. 선지원 후조사다. 이걸 우리가 사후조사라고 해요. 사후조사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 긴급하니까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지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좀 제가 핵심을 적어드린 게 먼저, 자, 지원들이 있어요. 생계 지원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주거 지원이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교육 지원이 있겠죠.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외웠던 거 생각나요? 생의주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생의주교 이게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도 있고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있어요. 가족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도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당한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시설에 입소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자활 지원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자활 지원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에 자활 지원이 나오면 긴급복지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 정리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자, 목적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위기 상황에 처하여가 보이시나요? 네, 이거 나오면 긴급복지 지원이에요. 위기 상황에 처하여 그 자리 밑줄 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에서 위기 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걸 말하는데요. 기억에 보면 맨 끝에 소득 상실이 보이시나요? 네, 소득 상실. 자, 그러면 하나씩 써봐요. 소득 상실이니까 뭐 써야 돼요? 이거 써야죠, 이거. 생계지원 써야 돼요. 오른쪽에 줄 긋고 생계지원. 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 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죠? 중한 질병 및 부상이에요. 그냥 질병이 아니라 중한 질병 및 부상이에요. 그럼 무슨 지원? 이거요. 의료지원 쓰면 되죠. 의료지원. 자, 그 다음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노인학대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학대도 있을 수 있고 또요 아동학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죠.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밑에 보면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이것도 바로 이것이라 말할 수 있죠. 시설 이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 건물의 생활하기가 너무 곤란하다. 그럼 이거죠. 주거 지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화재만 들어갔었는데요. 자연재해도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계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득자, 부소득자 실적으로 소득을 상실했다. 이것도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 자리만 가로 딱 묶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재량,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